네, 최종 선택 내일 전략 시간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춘석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좀 소폭 오르긴 했지만 연저점 수준을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 연출되고 있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기록을 한다면 수출주에는 당연히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치는 영향과 증시 점검도 함께 해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원달러의 환율 연저점이 1,054원 30전인데요. 여기까지 근접을 했었죠. 근접을 했었는데 정부가 아주 강력한 방어선을 1,050원을 잡고 있다라고 인식이 퍼지면서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원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자체가 이제 경상수지 흑자폭이 계속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 우리 원고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사실 일본 옌 약세하고 맞물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전하고 다르게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주에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업의 그 제품력 등 비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마찰적인, 일본 기업들과 마찰적인 부분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게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이라든가 반도체 같은 수출이 줄지 않고 있는 부분 자체를만 보더라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자체가 오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엔고로 이제 고생을 냈죠, 일본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익분 자체를 체질 개선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걸 아직 가격까지는 반영을 못 시키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의 이제 체질 개선이 끝나가고 있다는 분석이거든요. 그렇게 다 보면 이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돈을 R&D라든가 이런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쪽에 쏟아부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일본 제품들의 가격 경쟁이 상당히 세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다 보면 결론적으로 중기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원화 강세만큼이나 지속적으로 불안 요소인 게 바로 엔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엔 환율도 연저점 수준으로 내려가 있는 거고요. 연저점이 아니라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랑 일본 기업들이 수출주들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원엔 환율과 함께 통화정책 회의에서 나온 결과도 함께 들어볼까요? 네, 원래 사실 이제 통화정책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일본에서요. 예, 이번에 추가적인 왕적 완화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건 나오지 않았고요. 그냥 동결 쪽으로 금리 동결 쪽으로 끝이 났는데 최근 일본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3, 4분기에 성장률이 1.9%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정책위원들 사이에서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피해야 된다는 그런 기조가 나타났었는데, 어찌되었든 오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일본 예는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는 110엔트까지 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에 대응하는 미국의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미 의회가 드디어 일본을 겨냥해서 포문을 열었는데, 미 의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국 내 자동차 회사들의 로비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쪽에서 포문을 여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최근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필요 이상의 엔저 덕분에 아주 부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일본을 직접적으로 딱 거론하지 않았지만 환율 조작국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TPP 즉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일본을 제외시키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 자동차를 더 사주든지 아니면 엔저 속도를 좀 늦추든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좀 향후에 엔저 속도를 좀 늦추는 어떤 영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의회가 이 얘기를 했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지난 4월 달도 한번 이 얘기를 했다가 슬그머니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야기, 이제 좀 지겨울 만한 소재인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는 빨리 차라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의사록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너무 의심병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버냉키도 얘기하고 옐런도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뭐 안 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의사록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즉 고용시장 전망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전에도 자산 매입 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들인데 이게 이제 이 언급 자체가 뭐냐면 그전에는 고용시장이 상당히 개선된 움직임을 보일 때에만 속도를 줄일 것이라 박혀온 것과 좀 다른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걸 조만간에 테이퍼링 실시될 수도 있다는 쪽으로 너무 확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테이퍼링 실시할 때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현준 의원들이 말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되는데 노동시장 전망이 앞으로도 수개월 내에 자산 매입을 축소시킬 정도로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10월 달에 미국 실업률이 7.3%로 전달보다 0.1%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실업률 자체가. 그리고 옐런 그 의장 지명자죠. 옐런 의장 지명자도 테이퍼링 자체가 상당히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좀 너무 확대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자체는 노동시장 개선이 얼마만큼 확실한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옐런 의장 지명자가 얘기하기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실업이 너무 많다. 즉 구직 포기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가 7.3%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버냉키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6.5% 정도까지 최대로 늘려잡아도 7% 밑으로는 들어와야 적어도 양적으로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뭐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워낙 잘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조정을 위한 어떤 빌미를 찾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당장 양적 완화 축소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고용 정책에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테이퍼링보다는 고용 지표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적 완화 축소가 긴축을 의미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양적 완화 축소가 긴축이라는 그 등식이 설명이 되려고 친다면은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없던 것이 그전에 있던 것이 없어지는 자체가 긴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월 한 850억 달러씩 채권과 MBS를 사들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줄이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긴축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연준 의원들 자체도 페드가 테이퍼링에 착수하고 나서도 단기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계속해서 테이퍼링 긴축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실업률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치는 6.5%까지 낮아지고 나서도 한동안은 제로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 누차 강조해 왔고 옐런 의장 지명자도 이거에 동조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긴축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상당 예측 가능한 시기까지 지금 한 2015년 중반까지는 제로금리가 유지될 거라고 보는 것이 시장의 공통된 견해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오전에 HSBC PMI 속보치가 발표됐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중국 지수에 좀 타격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중국의 성장 모멘텀 둔화라고 봐도 되는지 이게 좀 성급한 결론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달이 이제 50.9였죠. 그리고 이제 전망치 50.8이었는데 50.4가 나오니까 좀 실망스러운 수치이긴 한데 이 50.4라는 수치 자체가 지난 7개월 내에 두 번째 높은 수치라는 점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러니까 다소 둔화되긴 하지만 완전히 밑에 깔아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고요. 50 이상이라는 걸 기록했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경제가 아직 확장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은 있죠. 이제 수출 주문 지수가 49.4로 나타났는데 전월에 51.3이었으니까 수출이 상당히 부진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위안화 강세에 따른 수출 부진이 원인이 된 것 같은데요. 중국 당국에서 얘기하기를 뭐 위안화 강사, 즉 위안화 절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부분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중국의 성장 모멘텀 자체가 약간 내려오면서 이 물가 상승 압박이 상당히 순화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로 보면 중국 정부의 정책도 약간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나쁜 쪽만 아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아직 잠정치이기 때문에 확정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 확정치가 12월 2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잠정치하고 차이를 한번 느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공식적인 발표는 중국 통계국의 PMI 발표인데 이게 12월 1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수치랑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명확한 어떤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은 다시 2,00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오늘 1%가 넘는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 하락
상승폭이 계속될지 아니면 주 초반, 지난주 후반의 급등이 좀 다시 연결이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부분도 한번 예상해 볼까요? 시장 자체가 이제 외국인들 노름에 놀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팔고 뭐 선물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그래서 빠진 부분인데요. 우리 시장 자체가 상당히 견조한 상승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일단 판단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없는 상태에서 외국 매도 때문에 빠진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체들의 실적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뭐 한 번 더 빠진다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저점으로 매수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마이트라든가 자동차가 좋다는 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 근래 좀 흔들리고는 있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도 2014년 모멘텀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라든가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라든가 이런 쪽은 충분히 잡을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도 뭐 오늘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 많았죠. 평화종공 같은 종목들도 눈에 띄었고요. 현대위아 같은 자동차 부품주도 눈여겨보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조선주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